안녕하세요. 용산 이만수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요즘 부동산 분위기 다들 어수선하게 생각하시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공공재개발 이야기, 공공시행자 이야기, 언제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시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이나 저나 재개발의 기본부터 확실히 다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유익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론을 좀 더 내공적인 면에서 쌓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조합원 자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짧은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조 조합원 자격이라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서 그 주체가 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신탁 방식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가지 공동시행자, 또 흔히 요즘 나오는 공공이 시행하는 방식도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을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조합원이 되겠는데, 그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그 지상권자를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모든 조합원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물건의 소유 형태가 다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대표조합원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로 가지고 있다든지, n분의 1씩, 그리고 한 가족 세대원이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여러 개를 나눠서 각각 제3자에게 팔았을 경우에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조합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에는 혼자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조합원,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나와서 그 투표권을, 선거권을 행사하라, 그런 의미도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이냐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유로 가졌을 때 그 중 한 사람을 대표자로 뽑는 거고, 또 한 가족이 그 세대 구성원이 여러 개를 가져 있을 때, 그리고 그래서 모든 세대원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중 한 사람이 나와라, 그런 의미. 또 내가 여러 개를 가져 있다가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팔았어, 이때도 한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조합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모두 아파트 분양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분양 대상자가 조합원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합원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분양 자격 문제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39조 1항 내용이에요. 그리고 39조 2항은
2017년 8.1 대책이 나오면서 그 전에도 있었죠. 일부 개정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합원 지위 승계 부분입니다. 어떤 기준일, 어떤 일을 이유로 어떤 이 아파트를, 집을, 단독주택을 팔았을 때 그 산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금 그 법 체계에서 규제지역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하시죠. 이제 규제지역이라면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가열 지구, 투기 지역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투기 과열 지구에서 특히 서울은 거의 다 들어가죠. 또 지방도 일부 들어갈 것이고 그런 투기 과열 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일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리고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이런 조합원 지위 승계, 양도 양수를 하더라도 나중에 아파트 분양 자격을 안 주겠다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투기 과열 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이 아니에요.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도 포함이 안 되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재개발 사업에서는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다 보면 다른 여러 어려운 상황이 많은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딱 끊어서 안 된다 이것보다는 다른 예외의 규정들을 몇 가지 법에서 시행령에서 두고 있습니다.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법에서 4가지, 또 시행령에서는 6가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일단 세대원이 이제 건무상, 생업상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딱 잘라서 그 시점을 해서 나머지는 아파트 분양자에 안 주겠다 이렇게 잘라버리면 많은 경우에 또 예외적인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고 사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정법에서 또 시행령에서 총 10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투자를 하시다든지 이렇게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세대원이 이제 건무상, 직업상,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생업상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아파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학교를 전학을 가야 된다든지 또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여타의 규정된 이유로 해서 타 시, 도, 군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이전을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그걸 기존의 집을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그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예외 규정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집을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집은 팔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되는 경우 사정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그런 규정을 줘서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그 집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 집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 이제 이게 이런 거에다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서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3년 이상 동안에 사업 시행 인가가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집을 제가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 재산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인정을 해주고 있고, 또 사업 시행가 난 이후에 3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리고 3년 이상 소유를 했다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게 해주고 있고, 또 착공 후에 3년 이내에 또 준공이 안 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3년 이상 소유자들에게는 조합원 지위 승계 팔 수 있게 해주는, 그렇게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내용인데, 법률 제7056호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이게 어떤 규정이냐면 2003년 12월 31일 도정법이 생기기 전에 조합이 설립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양수한 사람, 그 조합에 설립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소유자, 그런 경우에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상속이나 이혼으로 양수한 토지, 양수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 부채가 있어서 그 빚을 못 갚아서 경매, 공매가 되는 경우에 이 낙찰받은 사람의 지위승계 부분, 그리고 이 규정, 이 조항이 이제 8.1 대책 2에 나왔기 때문에 2017년 8월 2일 위에 나오면서 10월 24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8.1 대책 나오기 전에 계약을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승계를 해줘야 된다 보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연한 거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법하고 시행령에 총 10개, 10종류의 그런 그 조합원 지위승계가 가능하게끔 하고 있는 그런 규정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잘 염두에 두었다가 가져 계시면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원 자격 부분에 대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의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실제 옮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저 자신이 더욱더 노력하고 해서 여러분들과 자주 인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동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